자, 교과서 144쪽부터 국권 피탈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권 피탈 과정은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 149쪽을 보게 되면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순서대로 우리 연표에 넣었기 때문에 순서대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러일 전쟁부터 본격화되죠. 자, 러일 전쟁부터 본격화된다. 러일 전쟁부터 본격화가 되고요. 러일 전쟁이 터지자마자 먼저 한일 의정서 그리고 1차 한일 협약 이후에 전세가 일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면 미국과 가스라 테프트 밀양, 영국과 2차 영일 동맹, 러시아와 포츠머스 조약, 러일 전쟁이 끝나고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고 바로 외교권을 박탈한 것이 을사늑약, 다른 말로 2차 한일 협약이라고 하죠. 자, 을사늑약에 반대하는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지만 1907년에 고종이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합니다. 국제사회에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호소하려고 하죠. 자, 그래서 강제로 퇴위당하게 되고요. 군대 해산 그리고 한일 신협약이 체결되어 돼서 내정 간섭이 더욱 강화되고 1909년에는 기후각서를 통해 사법권이 박탈되고 경찰권도 박탈된 상태에서 1910년에 한국 병합조약을 통해 국권 피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연표의 순서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표에 나와 있는 순서를 쭉 기억하시면 될 텐데요. 교과서를 보면서 한번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은 러일 전쟁부터 이제 본격화되게 되는데요. 러일 전쟁이 터지기 전에 상황을 보게 되면 먼저 일본이 러시아의 남하를 경계하는 영국과 1차 영일 동맹을 체결해서 러시아를 견제하고요. 우리는 고종 황제를 중심으로 국외 중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러시아를 공격해 러일 전쟁이 1904년에 터지게 되는데 러일 전쟁이 터지자마자 우리의 국외 중립 선언을 무시하고 한일 의정서라는 것을 체결하게 합니다. 한일 의정서의 내용은 전쟁 수행에 필요한 대한제국의 영토를 임의로 일본이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걸 토대로 일본은 뭐를 하기 시작하냐? 자, 토지를 이걸 근거로 해서 대한제국의 토지를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자, 한일 의정서, 러일 전쟁이 터지자마자 한일 의정서가 1번이고요. 이걸 계기로 토지 약탈이 본격화되게 된다. 자, 이어서 전세가 더 일본에게 유리해지게 되면 이제 내정 간섭을 위해 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고문 정치를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두 사람의 고문이 파견되는데요. 재정 고문 메가타라고 하는 사람 일본인이 대한제국의 재정 고문으로 들어오고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가 외교 고문으로 파견이 되어 재정과 외교를 감독하고 본격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번호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1차 한일 협약. 이게 모두 다 러일 전쟁이 터진 1904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러일 전쟁 터지고 한일 의정서 그리고 1차 한일 협약을 통해 고문 정치인데 메가타가 이때 들어와서 화폐 정리를 단행하고요. 스티븐스는 장윤한 전명훈 의거로 이제 피살되죠. 저격되죠. 자, 그래서 여기 메가타에 관한 얘기를 보게 되면 앞에서 우리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대한제국의 재정 장악에 착수를 해서 1905년 화폐 정리 사업을 단행해 일본의 침략 전쟁 수행에 앞장선 인물이 메가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메가타의 화폐 정리는 수능 시험에도 여러 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고요. 이어서 전세는 점점 더 일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과 가스라 테프트 밀양,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하는 대가로 대한제국의 일본 지배를 인정받는 거죠. 그리고 영국과 2차 영일동맹,
자,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독점적 지배권을 영국으로부터 승인받게 되고요. 러시아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러일 전쟁 직후에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체결해서 러시아로부터도 대한제국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로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한 것이 바로 2차 한일 협약인 을사늑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을사늑약은 번호가 3번. 이게 모두 1905년에 있었던 일이죠. 을사늑약. 여기 보면 가스라테프트 미략, 2차 영일동맹, 그리고 포츠머스 강화 조약의 어, 사료가 나와 있는데요. 특히 가스라테프트 미략은 필리핀, 미국의 필리핀 지배, 그리고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상호 승인해주는 그런 상호 밀어주겠다고 약속한 조약인데 필리핀 얘기가 나온 가스라테프트 미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을사늑약은 모든 조약 중에 가장 중요한 조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을사늑약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을사늑약이 통과되었을 때 어떤 저항이 일어나는지를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을사늑약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자, 뭐를 설치하냐? 통감부라는 걸 설치해요.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행사를 하게 되는 거. 이게 을사늑약이 됩니다. 늑약이라는 것은 강제로 체결된 조약을 늑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통감부는 외교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인데 초대 통감으로 들어온 사람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 이 을사늑약이 체결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게 강제로 체결이 되었는데요. 군대를 동원해 경운궁을 포위하고 대신을 감금한 상태에서 체결을 강요하게 되죠. 8명의 내각 대신 가운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5명이 서명을 한 바로 을사오적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이름 불러볼게요.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이 을사늑약은 불법적이고 이건 무효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조약의 명칭이 없고요. 고종이 이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고 외교권을 가지고 있는 건 대한제국에서 고종이죠. 그리고 최종 승인, 비준이 없다. 이런 것들이 을사늑약이 무효라는 증거다. 이런 식으로 여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을사늑약에 대해서 각계각층에 막 저항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이를테면은 여기 보면은 상소. 자, 막 상소 운동 같은 게 일어나고요. 상소. 그리고 뭐 상인들은 철시, 가게 문을 닫고 저항을 하고요. 학생들은 휴학. 학생들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권리, 공부할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 야, 자, 이것은 대단한 거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동맹 휴학. 그리고 민영환이라는 인물은 대한제국 2천만 동포에게 고함이라 유서를 남기고 자결, 목숨을 끊게 되죠. 장지연은 흥성신문에 시일야 방성대곡이라고 하는 항해 논설을 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민영환의 유서가 나와 있네요. 나철 오기호는 자신회라고 하는 것을 조용히 해. 자, 그거 저희 집 강아지예요. 나철 오기호는 자신회를 조직해서 을사오적을 처단을 하고자 하죠. 그리고 장인한 전명훈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티븐스를 저격하고요. 안중근 의거, 을사늑약의 주역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 역에서 처단한 것이 1909년. 또 이재명은 이완용을 명동성당 앞에 습격해 중상을 입히고 경찰에 체포하였다.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이렇게 저항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을사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종은 뭐를 하냐? 자, 무효임을 선언하고요. 그리고 세계 각국의 지원을 얻기 위해 외교 활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조미수 통상조약을 믿었죠. 거기에 거중조정권이 있죠. 양국 중에 어느 한 나라가 제3국의 압박을 받게 되면 미국과 조선은 서로 상대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거중조정을 해준다고 이미 약속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그래서 헐버트, 자, 유경공원의 교사로 미국에서 초빙된 인물이죠. 한국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이 헐버트를 특사로 파견해 지원을 호소했죠. 미국의 반응이 너무나 냉담했고요. 결국 1907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이준 이상설 이휘종을 특사로 파견해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폭로하고자 했는데 이걸 헤이그 특사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헤이그 특사 사건. 그러나 결국 일본의 방해로 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고종은 결국 강제로 퇴위당하고 맙니다. 여기 보면 헤이그 특사 한국의 호소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고요. 자, 이어서 뭐를 하냐? 여기 을사늑약이 아까 여러분들 번호를 확인해 보면 을사늑약이 3번이었죠. 이어서 4번. 자, 1907년에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 몽이야. 네, 말 잘 듣네요. 정미 7조약을 체결해서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차관에 임명한다 해가지고 내정 간섭을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1907년.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군대까지 해산을 하게 되죠. 1907년. 연표를 통해서 외우시는 것이 여러분들 가장 확실합니다. 자, 해산된 군인들이 반발하며 의병운동에 합류를 해 정미의병이 의병전쟁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한편 일본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금지하는 신문지법, 집회 결사의 자유를 금지하는 보안법을 제정해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탄압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장인한 전명훈 의거에 대한 것도 나오고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나오고요. 순종황제 모습도 여기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09년에 이게 5번째죠. 일본은 비유각서를 통해서 사법권을 강탈하고요. 자, 그리고 외교권을 근거로 해서 일본이 이제 외교권을 뺏은 상대였기 때문에 청나라와 간도 협약을 통해 일방적으로 간도를 총리에게 넘겨주게 되죠.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일진회라는 친일 단체를 만들어 합병 여론을 조성해. 우리가 마치 합병을 원하는 것처럼 합방 청원서를 제출하게 하고 경찰권마저 빼앗은 다음에 결국 국권이 완전히 넘어가게 되죠. 한국 병합조약을 통해 1910년 그리고 초대 그 3대 통감이었던 데라우치가 일대 총독으로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매천 황현의 절명시. 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국 병합을 한국 병탄이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권 비탈 과정, 자, 1번 러일 전쟁 때부터 본격화되는 1번 한일 의정서, 자, 1차 한일 협약, 가스라테프트 밀약, 2차 영일 동맹, 포츠머스 조약 이후 을사늑약, 이게 2차 한일 협약이야. 2차 한일 협약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이 한일 신협약, 그 다음에 5번이 기후각서, 그리고 경찰권 박탈하고 6번이 바로 한국 병합조약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이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역시 을사늑약이 되겠죠. 그래서 을사늑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 보면은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는다. 즉 무슨 권이 넘어간 거죠? 외교권이 넘어간 거죠. 그리고 황제 폐하 및 한 명의 통감을 두고 통감은 모든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경성에 주재하며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통감부는 외교권을 관할하는 것이다. 외교권이 을사늑약을 통해 넘어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국권 피탈 과정을 마치겠습니다. 연표 어렵지만 잘 외우도록 하세요.